네, 예. 네. 우선 앤드류 김 코리아 미션 센터장 사퇴하지만 경질이라고 봐야 되겠죠. 근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. 예, 예. 왜냐면은 이 앤드류 김의 경질 건은 작년에 빅터 차가 중위 대사로 그때 우리 내정됐다 갑자기 또 바뀌었잖아요. 예. 기억하실 거예요.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작년 같은 경우도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을 어떻게 하든지 이제 대북관에 있어가지고 유화적인 제스처, 소위 말해서 미국의 어떤 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떤 그 당시에 대미 외교 라인을 좀 물색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, 예. 아마 그때 이제 빅터 차가 한국 사람이고, 또 그래서 그 사람을 활용해가지고 이 대북 정책에 나름대로, 이 문재인 이 좌파 정권이,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저는 시나리오를 많이 가져갔다고 봐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CIA나 국무부에서 이제 또 이 워싱턴에서 판단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갑작스럽게 이제 빅터 차를 경질을 한 건데, 사실 앤드류 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예전 현상이라고 봐요. 근데 특히 이제 이 앤드류 김 씨는 원래 폼페이오가 CIA 국장으로 있을 때 현직에 있지 않았거든요. 예. 이미 이제 CIA에서 은퇴를 한 사람인데, 그 당시 대북 관계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, 특히 CIA 입장에서는 이 대북 관계의 어떤 정보나 어떤 정책이나 전략을 수립하는데, 아시다시피 현재 대한민국 국정원이 완전히 마비됐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실 정보를 정확히 좀 확보해서 어떤 미국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. 예, 예. 그래서 어차피 좌파 정권 자체는 이게 어떤 정보가 신뢰할 수도 없고, 또 미국의 어떤 원하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거로 판단해서, 그래서 미국이 직접 이 대북 정보망을 확보해야 되겠다. 그래서 사실 이제 폼페이오가 CIA 국장 때 이제 그 사람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? 그러면 한국에서 뭔가 한국말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, 또 이 대북 이 정보에 대한 것도 그렇고, 또 한국의 어떤 여러 상황에 대한 그걸 이제 전체에 고려했을 때 이제 앤드류 김이라는 사람을 이제 일종의 이제 다시 영입 발탁해가지고 이제 그 이름을 이제 CIA 조직하에 이제 코리안 미션 센터를 설립해서 거기에 이제 하나 책임자로 앤드류 김을 거기다가 이제 인사 조치를 했는데, 근데 결국은 보십시오. 결국은 이제 정년 2017년도는 어쨌거나 강력한 이 대북 제재 정책을 이제 이 트럼프가 이제 쭉 해왔었고, 그 과정에 이제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결국 이 대북 정책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. 그것은 결국 이제 이 김정은이가 이 회담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결국 이제 그 역할을 이제 이 코리안 미션 센터장과 이 청와대 임종석이나 얘들이 이제 굉장히 어떤 교감을 많이 가지면서 결국 이제 이 한반도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보다는 어쨌거나 외교적 방향으로 이제 풀어가자, 이런 아마 분위기를 조성했는데, 저는 앤드류 김이 상당히 역할을 했고, 또 하나의 카운터 파트너가 이 서훈 이 국정원장이나, 이 정의용 안보실장이 또 사적으로도 상당히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? 예, 예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대미 외교 라인을 어떤 확보한다거나 어떤 여러 가지 미국 워싱턴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인물이 굉장히 필요한데, 마침 이 앤드류 김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국의 어떤 이 코리안 미션터장으로 정보 총괄 책임자로 오니까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. 그리고 예, 예. 특히 그 당시에는 우리가 주미대사도 공석이 오랫동안 되었단 말이에요. 예, 예.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은 어쨌거나 이 대북 정책을 김정은과 함께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, 결국 어떻게 워싱턴을 이게 설득하든 또는 속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어쨌거나 이제 외교적 방향을 가야
된다는 어떤 판단에서 굉장히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 앤드류 김을 활용을 상당히 저는 한 거 아니냐. 결국 이제 어쨌거나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의 뜻대로 2018년도는 이렇게 흘러온 거죠. 소위 외교적 어떤 해법으로 그리고 회담도 이렇게 가져가고 전체적으로. 그래서 근데 결과는 뭐냐? 결국 트럼프가 그 6.12 싱가포르 회담까지 했지만은 결국 이제 그 과정에 아시다시피 결국 이제 얘들이 그 평양에 특사로 가가지고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. 이런 메시지를 워싱턴에 계속 전달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저는 이 정의용과 이런 이 청와대 이 특사들이 미국 워싱턴에 전달한 것도 물론 뭐 청취를 했겠지만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 역할 중에 하나가 과연 사실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앤드류 김 소위 코리아 미션 센터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워싱턴에서 더블 체크를 했다. 그런데 이 앤드류 김 의견도 결국 저는 사전에 이 서훈과 정의용과 어떤 호흡을 맞췄다시피 이 앤드류 김도 마찬가지 워싱턴에 그런 우호적인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 의견과 유사한 그런 메시지 전달했기 때문에 결국은 워싱턴에도 어떤 이 회담이라는 외교적 접근들 이런 관점을 저는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거든요. 그런데 결국 이제 1년 지나고 보니까 현 상태 보니까 달라진 하나도 없다 이거죠.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문재인 이 팀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격앙될 정도로 불쾌하고 이 동맹이라는 관점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실체가 드러났지 않습니까? 그런데 한편으로 바라보면은 그러면 워싱턴에서 이 대북 정책 소위 말해서 외교적 해법으로 접근한 데 있어서 한편으로는 이게 CIA의 이 코리안 미션 센터의 역할도 저는 중요했다고 봐요. 그런데 결국 뭐냐면 문재인이가 정의용이 만약에 어떤 이 김정은하고 서로 간에 어떤 조율하고 이런 미국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그건 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렇다면은 미국 CIA 조직에 있어서 또 그런 보고 채널이 유사하게 왔다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. 그러니까 첫째 미국의 입장 측면보다는 결국 이 수사파 정권의 입장을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.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 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번 내용 결과적도 그렇지만은 이번 중간 선거 끝난 후에 어차피 이 대북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고 거기에 있어서 결국 계속적으로 앤드류 김을 놔뒀을 때 결국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정책에 반하는 소위 이 주사파 정권을 두둔하는 식의 계속적으로 보고서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 빅터 차와 유사한 그런 하나의 케이스로 보고 결국 이제 국무부에서 이 앤드류 김을 경질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래서 결국은 이 앤드류 김의 이 메시지는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재인 정권의 어떤 의도 또는 속임수 또는 한반도 정책을 가져가지 않겠다 그런 저는 강력한 메시지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. 그래서 어쨌거나 이 앤드류 김에 대한 어떤 갑작스러운 경질은 결국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되고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내 조직에 자기들 조직에 이제 쳐내는데 앞으로 이 경고성 메시지 앞으로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책임도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한번 고려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. 예, 맞습니다. 그 다음에는 그리고 우리 바주 박사님이 한참 됐죠. 앤드류 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. 그때 국회 정부를 미국에 주고 있다고 그때. 그러니까 서훈, 정의용, 앤드류 김 서에서 만나서 한마디로 국회를 하다가 미국한테 살상 서울고등학교 동문들인데 국회를 하다가 미국이 다 알아가지고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의 어떤 대북 정책에 대한 노선을 상당히 시사하는 바 크다. 저는 이제 일단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예. 임종석